이어서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경상도 사나이 배우 고인범입니다. 야, 지난번 방송도 엄청 실이 많이 보셨더라고요. 시청률이 고마 계속 이리 올라가면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뭐 어쨌거나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는요 부사이고 경남이고 사람들이 이제 딱 이런 방송이 필요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그동안 좀 섭섭했다 아닌겨. 왜냐하면 말이죠, 서울에서는 조그만 사건이 하나 딱 터지도 온 방송국이 TV에서 막 24시간 계속 뉴스를 때려대는데 부사이고 경남이고 사건 생기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컵 보고 막 그냥 치아뿐입니다. 야, 진짜 서울 입장에서만 떠들지 말고 자, 이제는 우리 얘기는 우리가 직접 제대로 시계 확실하게 한번 해보시죠. 사람들의 소통 콘서트 센서콘, 오늘도 시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됐는기요? 이거는 내 브랜드예요. 자유한국당한테 다시 내주는 건 안 된다. 이번 선거 그 부분을 그냥 박근혜, 노회찬 뭐 이런 대결로 딱 정의를 하고 단일화가 됐을 때는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습니다. 창원 성산을 자유한국당한테 다시 내주는 건 안 된다. 사월곰탕이 아니라 아주 그냥 나주곰탕을 끓여 먹을 텐데. 하나, 둘, 셋. 아니, 드라마는 그게 호흡이 길어가지고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영화는 프레임이 딱 해가지고 1일극하고 되게 재밌는 거예요. 수목하고 월화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머니, 자, 시작. 드라마가 재밌는 갑시다. 시작. 자, 오늘도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할 세 분의 출연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최인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했어, 자기 소개를. 예, 사갑의 국회의원 장재훈 의원의 지역구 바로 옆에 있는 사갑의 최인 의원입니다. 예. 바로 옆에 있는 장재현 의원님. 최인 의원님 계속 나오세요? 야, 아마 계속 나오시오. 왜 또? 아니, 뭐 고정 원질하신 거예요? 아, 저는 뭐 고정인지 나오는지 저도 똑같은 목숨인데. 아니, 저 고인범 씨도 고정이세요? 아마 이 중간에 있는데 이 사람을 자르겠습니까? 아니, 3회 때부터는 장 의원이 전화 인터뷰만 하기로 했죠. 뭐 요즘 뭐 제작진이세요? 아니, 이정미 의원님. 아니, 근데 지난주 시청률 얼마 나왔어요? 5.3%인가 4% 됐습니다. 지난주에 7.1% 아니었어요? 어제 재방송하고 합쳐가지고 7점 몇 %죠. 이야, 그러면 우리가 최인 의원 이제 합성을 합시다. 뭐 8% 되면 10%는 뭐 사실은 꿈의 시청률이니까 8% 되면 야외에서 우리 낙동강에서 공개 방송. 삼낙동 뭐 근처에서 아니 뭐 을숙도나 그건 가위바위보에서 하고 공개 방송 제작진에서 한번 쏘는 거. 그렇게 저 본방송하고 재방 합쳐가지고 8% 나오면 공개 방송하는 걸로. 공개 토크쇼. 아니 저 PD님이 결정. 좋답니다. 그러면 예. 거기서 고인범 씨 춤추기. 좋습니다. 뭐 유랑감도 있으니까. 아니, 이정미 대표께서 특별 출연한 오늘 방송에 아마 내가 바로 8% 그러니까. 예, 종첩 같은. 창원에서 많이 볼 것 같아요. 소개 좀 하게 해주면 안 돼요? 자, 그럼 자, 우리 이정미 당대표 의원님. 자, 예, 말씀하십시오. 정의당 당대표고 부산에서 태어난 예. 이정미입니다. 그렇습니다. 66년생. 네, 동갑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수. 4월 3일까지 한시적 창원 시민, 경남 도민으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야, 정의당은 당대표님께서 직접 나오셨는데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최인 의원 당 대표급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하고는 당대표님 한번 언젠가 한번 손잡고 이렇게 하나 둘 나오시. 같이 한번 모실까요? 아니, 저는 연락이 잘 안 돼서. 아니, 최인 의원님이 이해찬 대표님 연락이 잘 되잖아요. 잘 되죠. 저는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여기서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셔가지고. 자, 우리 이정미 의원님은 센 언니 이미지가 있었는데 오늘 뵈니까 완전 뭐 아닙니다. 4월에 그 벚꽃 같은 오해입니다. 봄이네요. 네. 아니, 창원 시민들이 저를 보고 어찌나 야, 텔레비전에서만 봤는데 실물 보니까 실물이 홀 났다. 예쁘다.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창원에서 계속 쭉 살아야 될까 근데 봐요.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근데 생리보다 괜찮네, 다 그래요. 근데 봤는데 실물이 못하네 그러니까. 이렇게는 말을 못하네. 다 우리 부산 경남 시민들이 굉장히 착하셔가지고. 이번에 창원에서 제법 성과가 좋겠습니다. 선거 결과. 그래요? 예. 어떻게 그런 말씀을 미리 하시면? 방금 이정미 대표가 좋은 말씀 많이 들으니까. 자, 그럼 우리
귀요미 최인호 의원님. 네, 우리 맨날 이제 하태경님하고 장재현님 사이에서 이렇게 경상도를 낑기갖고 한번 뿔만을 말했었는데 오늘은 2대1에서 1대2로 판세가 좀 바뀔 거는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장재원, 하태경 두 의원님은 한두 번 해보니까 결혼할 사이인 것 같아요. 결혼할 사이.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할 그런 사이인 것 같고 이정미 대표와 저는 절대 그럴 수는 없고요. 그냥 이웃 사촌 정도. 그래서 장은 너무 떨지 마시고. 장이 웬만해갖고 그 아니야. 이는 캐릭터가 장하연합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이게 이차 연합이 전혀 못 따라가요. 말이 안 되는 이게 기울어지는 모양이죠. 에이, 겁내지 말이 안 말고. 되는. 근데 사실은 이게 정통 토크면 안 해요. 근데 예능이니까 예능이니까. 각각 개인 의원님 자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케이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얼마나 쿵짝쿵짝 잘 맞는지, 요즘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일랑성 쌍둥이인지 우리 시민들이 딱 보고 느끼실 수 있도록 오히려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야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정말 쌍둥이구나 한 세트구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조합도 괜찮을 것 같다. 좋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방금, 진짜 바라는 것은 국회 안에서 진짜 각 당들이 꼼짝을 좀 잘 맞춰가지고 국민들한테 필요한 일 좀 하라. 이게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발언권은 저한테 조금 더 주는 걸로. 자, 금방 말씀하신 이래 싸우는 거 여기에서 센서권에 이제 이거는 뭐 살살 하고 봐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뭐 그런 거 기대하셔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싸워보는 이야기 보궐선거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전국에서 경남 두 곳에서만 치루어지는 4월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오늘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4.3 보궐선거 이 선거판이 지금 참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데 창원, 성산하고 통영, 고성 두 군데뿐만 아닌데 이 분위기는 완전히 총선 전초전으로 봐야 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왜 뭐 총선 저희 분위기가 돼버리지? 당도 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예. 창원 성산뿐만 아니고 통영 고성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분위기, 막판 분위기에 분명히 이제 저희들이 선기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초조하기는 자유한국당은 이제 통영 고성에서 수성을 해야 되니까 민심이 만만찮다 해서 아마 좀 초조할 것 같고 또 우리 정의당은 또 창원 성산에서 수성을 해야 되죠. 근데 듣지 않으니까 정의당에서는 이번 선거 그 부분을 그냥 박근혜, 노회찬 뭐 이런 대결로 딱 정의를 하고 시작한다면서요? 네, 사실 이게 두석의 보궐선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전체를 뒤흔들 만한 굉장히 파괴력 있는 보궐선거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전국의 반전을 꽤 나가고 있고 요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특히 PK에서였던 변화 이런 것에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신데 보궐선거가 마침 이곳에서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사력을 다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는 기존에 이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탄핵 부정이라든가 그리고 5.18 정신의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증받는 어떤 시험장으로 나온 겁니다. 그럴 때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탄핵 부정과 5.18 부정의 박근혜 망령대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신 노회찬의 정신이 맞부딪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정치를 바라는 창원 시민들이 과연 박근혜 정신을 택할 것이냐 노회찬 정신을 택할 것이냐 이런 이제 한판 싸움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총선 전초전 이야기를 아니, 한번 하고 싶다는 박근혜 거지. 대 노회찬이요? 네. 참 고생하십니다. 언제까지 박근혜 우려먹을 겁니까? 사골곰탕도요. 이제 곰탕도 안 남아요. 참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돌아가신 노회찬 우리 참 대표님이나 어떻게 이런 분들을 다시 경남에 불러들여서 선거를 합니까? 과연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가? 미세먼지 잘하고 있습니까? 물자리 잘하고 있습니까? 경제 잘하고 있습니까? 수출 괜찮습니까? 남북 문제 괜찮습니까? 과연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조그만 옐로 카드라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저희 당을 선택해 주셔서 저희를 한 번 더 좀 생각해 주시는 거 그거 바라고 열심히 뛰는 거지. 사실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전미 의원님이 오셔서 그러나 와, 그 톤을 막 낮춰가지고 아니, 이야기하네. 저희들은 두 사람 남자 둘이 있을 때는 막 고마 이래 사골곰탕 말씀하셔서 그렇게 박근혜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만 우려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 그걸 우려먹고 있는 정당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이미 감옥 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 지금 사면시켜야 된다. 그 얘기하는 정당이 어딥니까? 그리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그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이다. 지금 새로 되신 황교안 대표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탄핵 부정이라는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간 게 부당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 사골곰탕 우려먹듯이 저희들이- 뭔가 이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죠. 잠깐만요. 사골곰탕으로 끝나고 아니요, 사골곰탕이 아니라 아주 그냥 나주곰탕을 끓여 먹었는데 단일화 이후의 판세 요거에 대해서 우리 먼저 두 분이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뭐 같은데. 이런 단일화는 이제 창원 성산에서 예, 창원 성산. 저희 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 단일화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성산에는 민주개혁 성향이 워낙 전국에서도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됐을 때 범민주개혁 세력의 또 당들의 단일화가 됐을 때는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것은 창원 성산 구민들이 그만큼 개혁과 민생에 대해서 상당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독특하게 특히나 경남 안에서도 아주 진보적인 그런 지역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단일 후보가 패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그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총리께서 지금 대표로 계시는데 이 진보의 가장 앞장선 지역에서 마저 단일 후보가 패한다. 이러면은 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시 부활한다. 지금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연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힘없는 야당끼리 연대하는 걸 봤어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정의당하고 연대하는 거 저는 참 이제 민주당이 정의당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정의당은 잠깐만요. 정의당은 뭐 민주당 바짓가랑이도 좀 잡고 한석이 얻고 싶겠지만 내 인생이 집권 여당이 이 두 개의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하나를 양보를 합니다. 여기서 말이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의당과 민주당이 연대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밀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요 정말 민주당이 겸허하게 자신들이 2년 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표로서 성적표를 받겠다는 겸허함 없이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또 연대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또다시 이 정치 공학적으로 몰아가는 저 정정당당하지 못한 여당에게 저는 과연 이런 모습이 좋은가? 사실 그 2년간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뭐 이런 부분들과 포함되어 있는 선거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단일화 합의를 하는지에 대한 것은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이후에 이 개혁에 미진한 것이 좀 불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창원 성산을 자유한국당한테 다시 내주는 건 안 된다. 시민들이 지나가면은 10분 중에 9분이 저한테 그래도 단일화 하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 단일화는 우리가 어떤 정략적인 판단이 아니라 시민들 다수의 요구구나. 이걸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그 아까 우리 장 의원님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제 정의당과 저희 당의 단일화가 야합이다. 그런데 뭐 사전적 의미도 그게 좀 뜻이 안 맞지만 방금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시민들이 제대로 개혁하려면 제대로 민생을 챙기려면 단일화하라 하는 것이 압도적인 요구거든요. 그럼 시민의 뜻에 따라서 지금까지 단일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 할 때마다 성산 구민들은 승리로서 화답을 해주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단일화에 대해서 이기게끔 만들어주신 성산 구민들의 정치의식이 그러면 야합을 바라는 거냐. 그런 표현은 사실은 성산 구민들을 상당히 좀 폄하하거나 아주 그 정치의식을 낮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야합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말고 자한당은 민생을 어떻게 챙길 거냐. 또 한국당은 과거에 또 우리는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런 포지티브하게 해야지
다른 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야합이다 이렇게 하면 성산구민들은 오히려 더 기분 나쁩니다. 제가 이거 선거 전략상 좋지 잠깐만요. 않아요. 저기 저 방송 테이프 돌려보십시오. 야합이란 단어 쓴 적 없습니다. 야합이라고 제가 말씀 중에 단어를 야합이란 단어 쓴 적 없으니까 현장에서 가셔서 필리만 돌려보시고요. 그다음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당의 대변인이 이렇게 대변인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는 개인 자격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참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 보수 세력이 그래도 저희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을 숨조차 쉬지 못하게 죽여버리겠다. 이런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성산 구민들을 대한다. 참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자신들이 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자유한국당을 죽이겠다. 자유한국당을 아주 씨를 말리겠다라는 증오의 마음 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이 그 보궐선거를 개혁대 반개혁 또는 적폐 세력 이렇게 규정해서 선거를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성산 구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더 클 것이다. 정말 이 정부 들어와서 19년 만에 가장 일자리 참사가 났습니다. 양극화는 가장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지 과연 아직까지도 적폐 프레임으로 선거를 할 것이냐. 네, 요 말씀 조금 제가 드릴게요. 저는 보수 세력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니, 보수 세력을 증오하지 않고요. 다시 뭐 부활한다고요? 아니, 그 말을 그렇게 잔인하게 하십니까? 제가 더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이 저희 죽이지 않습니다. 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수 세력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제가 증오하는 게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망언을 저지르고도 이것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고 그 망언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는 그 처사를 증오하고요. 예. 또 하나 1600만 촛불 시민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살리자고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을 탄핵하자고 그렇게 6개월을 싸워서 정권을 바꿨는데 그리고 나서 그 탄핵을 부정하는 그 발언들은 증오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내가 집권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상대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변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막말 정치 이런 거 증오합니다. 이런 거를 극복을 해야 자유한국당이 공당으로서의 어떤 존중도 받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거듭날 수 있다고 아니, 감사드리고요. 그 지적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 당이 개혁하고 쇄신하는데 소중한 자양분을 쓰겠습니다. 다만 5.18 문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5.18 문제는 역사 왜곡하지 마라 라고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부산 출신 의원입니다. 제가 나서서 주장을 했고요. 저희들이 탄핵을 부정한다고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저희 당에는 탄핵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탄핵을 한 대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김정은의 그 수석 대변인요. 그거는요. 누차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김정은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이런 창피한 얘기를 듣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따끔하게 질책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프레임을 이 함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5.18을 왜곡하는 집단 또 탄핵을 부정하는 집단 또 대통령을 수석 대변인이라고 말한 집단 이렇게 말하는 거는 상당히 저희들을 왜곡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적폐세로 내몰고자 하는 그런 정략일 뿐이다. 우리 장제원 의원의 개인에게는 상당히 합리적인 요소도 많고 또 스타일도 그렇고요. 그 방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그럴싸하고 또 그럴싸하다는 거는 끝까지 들어보고 같은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런데 왜 내가 그럴싸하냐라는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은 개인의 소신은 좋은데 그게 이제 당으로 돌아가면 전혀 반영이 안 된다. 그럼 5.18 징계한다는 말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 에이라니요. 그거 너무 하고 늦고요. 있는데. 징계 대상자가 지금 노송 통영 창원에서 선거운동 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이번 보궐선거 전에는 결론을 내주는 것이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예의고요. 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다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딱 사과하고, 아이, 왜 사과를 해야 되죠? 아니, 자, 외신을 자, 인용하고 아니 세 분- 외신은 인용했습니다. 세 분 지금 인용한 거를 가지고 국회에서 나경원이 사법 대변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자꾸 규정 지으려고 하는. 아무리 국회에서도 아니, 규정 어쩌다가- 지으려고 정치적 기술 좀 쓰지 아니 마세요. 어쩌다가 한 번씩은 복판에 있는 사람 이야기 좀 근데 해보소. 왜 자꾸만 보면은 좋습니다. 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창원 성산 통영 고성에 계시는 분들은 요래 텔레비 앞으로 좀 바짝 이러면 땡기고 이러 와가지고 귀를 좀 기울여 보시죠. 왜냐면요, 이 세 분에게 각 당의 대표에서 한 말씀씩 하라고 지금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자, 우리 누구부터 먼저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제 뭐, 해주시죠. 아니, 단일화 할 건데 한 분만 하시죠. 단일화 할 건데 뭐 두 분 따로따로 얘기하 그러면 두 번 선거는 좀 한 통영 번 고성은 선거만. 관계 없어요. 그럼 통영 고성에 한정돼서 얘기하실래요? 어차피 지금 같은데. 지금 통영 고성 하는 편 아니다. 아니, 누구 아, 예, 어쨌든. 예, 자, 예, 예. 통영 고성 한정해서 얘기하세요. 세 분. 어차피 뭐 정의당한테 정의당 이중대가 될 것 같은데. 창원 성산. 이중대 이런 말도. 아이, 자. 일중대, 이중대 관계 없어요. 자, 우리 뭐 제인 의원부터 말씀하시죠. 자, 어쨌든 우리가 통영 고성 또 창원 성산 모두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힘 있는 여당 또는 단일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조선 사는 너무 어려워서 지금 그 식당이고 뭐고 다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도지사 또 기초단체장 모두 여당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만 딱 야당, 이 손발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통영 고성 우리 국민들께서 힘 있는 여당 후보 그리고 고성 우리 통영에 정말 젊고 패기 있는 똑똑한 양문수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주실 것을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예, 이 경남 지역에 다 이 경기 어렵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 조선업 어려움 때문에 고성 통영 쪽에 저 국회의원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제발 좀 살려달라. 조선업이 불황일 당시에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를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호황기가 다시 온다. 그때를 대비해서 숙련 노동을 보호해라. 그랬는데 사실 정부가 그거 안 도와주고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였습니다. 엄청난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돈 안 들어가니까 중변의 중소자영업자들 다 죽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경제를 망쳐놓은 사람들이 다시 그거 살리겠다고 얘기하니까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제가 세워봤습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 16번을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2달에 한 번씩 보이콧을 한 겁니다. 앞으로 1년 남아있는데 6번 더 보이콧할 정당, 거기에 의석 하나 더 보태는 게 국민들한테 삶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민생개혁 전문가 정당, 정의당에게 표를 하나 더 얻는 것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 판단의 기로에 저는 서 있다고 봅니다. 우리 창원 여영국 후보가 경남 도정 살피면서 홍준표 도지사에 맞서서 우리 무상급식도 지켜냈던 정말 저력 있는 후보입니다. 국회로 들어오면 펄펄 날면서 아마 20대 국회 개혁의 엔진을 달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저쪽이죠. 자, 제 1대1 카메라가. 시작. 오늘 왜 이래? 이상하신데. 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또 통영 고성 시민 여러분, 또 창원 성산 구민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 2년간 당이 침몰했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습니다. 2년 동안 저희들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경남 도민들께서 저희 다시 한번 또 시선을 바라봐 주시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더 쇄신하고 더 노력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대한정당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땅에 보수가 몰락하면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의미에서 두석을 주시면 저희 강기훈 후보, 정점식 후보 고르고 좋은 후보 골랐습니다.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저희 더 열심히 해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좋은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좋은 나라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시죠? 이제 센 사람들의 소통 콘서트 이제 다른 문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새 청년들이 장래 희망이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세 분도 우리 대한민국 비정규직. 최고의 비정규직 4년짜리 사년제약직. 비정규직이네. 우리가 비정규직이에요. 그렇죠. 4년짜리 비정규직이죠. 아 그래요? 영원히 국회의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 60 아, 예, 그런 면에서는 가만히 비정규직. 있어도 안 되잖아. 아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고역의 유연성을 봐서는 좋은 일이죠. 4년마다 한 번씩 국민들이 평가해서 이걸 저희들이 비정규직이라는 비정규직이 웃습니다. 그런 말 안 해야 됩니다. 농담이라도 그런 말 예, 하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정미 의원님은 워낙 뭐 노동운동가 출신이니까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을 텐데 장재 의원님은 나는 사실 연극한다고 이런 그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안 해봤는데 장재 의원님도 알바 같은 거 안 해보셨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 제가 왜 아르바이트를 안 해봤겠어요? 그래요? 대학 다닐 때 다 해봤죠. 그거를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더 열심히 했고요. 사실 뭐 그 당시에는 또 우리 대학생 때 또 과외 금지 조치가 있어가지고 예. 과외 아르바이트 같은 거 고임금 아르바이트를 못 해봤어요. 예. 그 당시에 또 그 왜 과외 금지 조치 있었잖아요. 나만 안 해본 거구나. 그럼 자 우리 최 의원님은 뭐 어찌 내다가 이제 센소콘 생겨가지고 귀요미 채라고 별명이 붙었는데 근데 부산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시니까 청년운동 꽤나는 좀 하셨겠어요?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네. 시민운동을 몇 년 했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 우리 단체가 그 월급을 제대로 줄 형편이 못 돼가지고 솔직히 제가 과외를 조금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몇 년도예요? 불법 아니에요? 그때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예. 하여튼 뭐 아니고. 낮에 일하고 근데 밤에 일하고. 걸리면 큰일 나는데. 불법 아니야. 아니 공부 시절에 그 처음에 전두환 그때 다 들어가가지고. 풀리고 난 뒤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정미 의원님은 일자리 없고 돈 없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정규직을 바라보는 이런 청년 실업에 대해서 네. 전체적인 전반적인 거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하고 구체적으로 부산 경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렇게 큰 거를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좀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출발선 정도는 좀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2대, 3대 이렇게 세습하는 이런 나라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은 몇 점 정도 주셨습니까? 저는 지금은 낙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재현 그 일자리 문제마저도 가진 자와 또 안 가진 자, 또 경영자와 노동자 이렇게 편가르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깝고요. 저는 이 정부가 지금 일자리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최저임금 부분하고 귀족노조 문제입니다. 여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거거든요. 최저임금 부분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30%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일자리 정부라는 정부가 10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 사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 최저임금을 올려놓으니까 최저임금에 처한 가장 어려운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극화가 더 벌어져 버리는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일자리를 가로막는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 정말 필요한 거고요. 최 의원님 이 두 분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그 뭐 일자리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공감하고요. 우선 편의점에 알바들 많이 이제 해촉이 됐잖아요. 또 식당의 아주머니들 또 많이 또 해고되고 또 우리 아파트 수혜 아저씨들도 아파트 협의회에서 또 줄이고 또 실제로 많이 줄고 있거든요.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감소되니까 그 5분이 그렇죠. 예 800만 원, 900만 원대에 분석을 잘 예, 하시는데. 그 맞는 이제 5분위 사람들은 또 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또 늘죠. 이러니까 더 소득 격차가 늘어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님이 꼭 들으셔야 되는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 대우조선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대우조선 어려운 게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어렵습니다. 대기업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은요 최저임금에서 완전 벗어나 있는 거예요. 답변 고맙고요. 그래서 대우조선이 어려운 것은 최저임금 탓이 아니죠. 부산형 일자리에 대해서 부산 좀 살리고 내가 시작합시다. 보니까 이거 예능 아니야. 예능 아니네. 자 부산형 일자리. 지금 부산행 일자리 OK 사업이라고 해서 일명 이제 부산행 일자리라고 하고요. 제가 듣기로도 뭐 일자리에 뭐 광주행도 있고 인천행도 있고 부산행도 있고 많이 있던데 부산행 일자리 이게 대해서 아니 근데 저는요 이 부산형 일자리를 보면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정말 궁금한 게 아직까지 안철수의 새 정치가 뭔가. 1번. 두 번째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가 뭔가.
세 번째가 부산형 일자리가 뭔가. 아,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부산형 일자리가 도대체 부산시장께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었다. 저는 읽어도 모르겠던데.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 좀 읽어봤는데 11월 달에 올린 글이었는데 나 진짜 이해 못 하겠던데요. 잘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말씀을 일자리 드리면요. 늘어나는지. 부산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강주형 일자리 네. 상생 모델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강주형 일자리는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꾸준하게 준비해온 결과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어떤 이제 교훈을 찾고 부산에서도 그러한 아주 상생 모델의 일자리를 잘 만들 수 있느냐. 아니, 양질의 어떻게 하게 일자리를. 되는 거냐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선 이제 노사민적, 노동자나 사용자나 또 시민이나 지자체, 정부 르노삼도 이런 그렇게 게 만들어 놓고 할수 무슨 있는- 노사민정이야. 잠시 있어봐요. 르노삼도 그렇게 개입도 못 해놓고. 잠시 있어봐. 아, 그래요? 나중에 합니까? 그런 이제 서로가 타협과 합의할 수 있는, 협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놓고 거버넌스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그 이제 부산에서도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적정한 임금에 대한 노동자들의 양보. 그러나 주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러한 삶의 질은 지자체나 또는 정부가 또 보장해주고 이렇게 하는 또 그런 그 사회적 부담에 대한 합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제원이 얘기하는 부산 대개조론. 첫째, 노조의 강성적인 행동. 그리고 무조건 기업의 사정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월급 올려달라는 거. 임금 올려달라는 거. 이거 자제시키면서 그야말로 광주형 일자리처럼 국가의 주력 기간 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부산의 브랜드 개발. 애플, 갤럭시와 같은. 부산은 그나마 기업은 없지만 대학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구소가 괜찮아요. 그럼 현재의 기업들, 이 3자가 합동을 해가지고 부산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부산에서 애플 같은 브랜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부산은 확 달라집니다. 일자리가 확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인력은 연구소로, 연구소의 인력은 기업으로, 기업의 인력은 다시 대학으로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 시켜가지고 부산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좀 기네요. 지금 일자리 이야기하고 이거는 있는데 제가 진짜 관 부산시 아니고 일자리 평가라니까 제가요. 저하고 똑같은 자, 말씀하고 들어보세요. 계시잖아요. 지금 시장님이 우리 이 시민들한테 명확한 하면 저거 시간을 하지 마시고.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잘 듣고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아니 뭐 부산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 플랜트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했다가 전반적인 조선 산업 쫄딱 망했던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 장제원 의원님께서 계속 이제 기종 노조 고연봉 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듣고 싶어. 예, 고임금 노동자들만 욕하고 있으니까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만 갖고 맨날 잡돌이하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도로 최고임금제 같은 걸 만들어서 너무 소득 격차를 세게 만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자라는 근데요, 것이 저희 저게 선동이에요. 고임영 선생님 일일 연속 하신다면서요. 예. 굉장히 고액 연봉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끊으면 8년 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에 많이 받는 사람을 잘라야 된다. 이게 선동이에요. 아니라 무슨 이런 선동이에요. 이게 최고임금제라는 자체가 그 이 외국에도 하고 열심히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왜 조금만 그렇게 들어보실래요? 높은 연금봉 받으면 안 조금만 되고요? 들어보실래요? 아니 너무 이율배반적인 얘기라서. 이런 식으로 정의당은 이게 딱 아니 사실 고인문 선생님 일일 연속 하겠어요 고생하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자꾸만 아니.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맞겠다 생각하지 말고요. 이 저소득층을 그야말로 최저임금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밖으로 뺏지 말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들에게 정말 사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 임금 노동자는 아니요. 한판 쉬고 아니요, 요것만 얘기할게요. 아니요. 연관되는 요거는 얘기해야 됩니다. 네, 연관되는데. 저임금 노동자들 밖으로 챙겨주자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네. 자꾸 고임금 노동자들 돈 많이 가져간다고 뭐라고 하시길래 그분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제원 의원님이랑 저랑 열심히 일해서 돈 받는 것처럼 그분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똑같겠죠. 이런 네, 그런데 왜 그 사람들 돈 받아가는 거는 뭐라고 하면서 기업의 내 돈 사정에 받아가는 맞는 거는 뭐라고 안 임금을 해야 하냐. 됩니다.
그 기업의 매출에 맞는 임금을 요구를 해야죠. 그런데 그 지금 르노삼성이 그런 거거든요. 르노삼성 잘라왔습니다. 이렇게 부산에 잠깐만요. 이렇게 부산에 중요한 기업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1억 1,0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임금 올려달라는 바람에 이 르노삼성이 지금 망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죠. 자, 일자리 못 지킨다고 말 많은 르노삼성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부인상 보기 힘들다. 부산시가 르노삼성차 노사를 만나 중재를 시도했지만 상호 불신만 확인했습니다. 부산시는 르노삼성차 문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부산 지역 전체를 위한 노사의 결단을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어떤 역할을 해왔나요? 부산시 관계자를 몇 분을 만나서 얘기해봤어도 일단은 뭐 특정한 중재 역할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은 관리만 잘 했어도 부산시의 큰 회사로 성장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산시의 큰 기업으로 성장이 될 수 있게끔 시에서 좀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재를 뭐 매일같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차피 공무원이다 보니까 뭐 어찌 노동자도 아니고 회사의 편도 못 들어주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지금 우리 둘이 교섭을 하게끔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진짜 시장님께서 진짜 나서서라도 회사하고 노동조합하고 중재 역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끝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요. 자동차의 매출 기업 1위라는 이런 회사를 그냥 회사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진짜 고용도 부산에서 지금 문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고용 창출 뭐 이런 것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실태 조사를 해서 좀 그런 회사들이 좀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게끔 해주는 게 부산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부산시에서 그냥 좀 방치한다는까지. 그래서 최근에 한 3월 들어서 노사 집중 교섭이 이루어진다든지 막 그런 상황에 저희 시에서 직접 그 노사 대표를 만나서 그 각 쟁점별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또 검토를 하고 저희들 또 의견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중재 역할 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나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방고용청하고 같이 방문해서 노사 간에 이제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뭐 중재안 이런 것도 제시를 해서 좀 합의를 좀 유도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타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파국으로 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내려올 기업들이 있을까? 저희 쪽에서는 뭐 임금 삭감형, 상생형 일자리도 뭐 한번 검토를 해보지만은 저희 지역에는 투자 촉진형 이게 일자리 모델이 저희 지역에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은 좀 관심 있는 기업들이 좀 있나요? 지금 뭐 좀 말씀 못 드리지만은 좀 뭐 한두 개 기업 정도는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면 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4년, 5년 걸리는 일입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봐지고. 감사합니다. 뭐가 좀 아쉽네. 고임범 씨, 예? 방금 저 영상에서 일자리 기획가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간판에? 저거 떼야죠. 이렇게 중요한 일, 정말 부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르노삼성의 이 파업 문제에 사실은 이 닛산 로고가요 없어지면 르노삼성의 50%의 매출이 줍니다. 이런 상황이 몰렸는데도 부산시가 나는 모르겠네.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그 노조위원장의 말씀을 아주 이제 고대목이 참 인상적이네요. 시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중재에 나서면은 늦지 않았다. 네, 늦지 않았다. 그게 저는 뭐 오늘 노조위원장님의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고 사실 시장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체크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예. 부시장을 비롯해서 또 여러 일자리 기획까지도 물밑에서 접촉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 노사가 팽팽하게 할 때는 시장님이 직접 나선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고 타이밍이 중요한데 노조위원장께서 지금 시장님이 나선다면 뭔가 대화와 타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그 타이밍, 이번 타이밍 이게 이제 가장 왔다. 그래서 지금이라고요. 시장님께서 이제 나서시고 또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우리 장 의원님이나 저나 다 인근에 있는 우리 그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모티브를 한번 찾아보자. 네. 저는 뭐 그게 아주 근데요, 건설적인 뭐 말씀. 제가 볼 때는 이미 물 건너갔어요.
너무 늦어도 아니, 물 건너 가면 안 아니, 되지. 들어보세요. 큰일 나요. 조금 들어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로 늦었는지. 이렇게 충돌이 되면요. 죽어나는 거는 하청업체들입니다. 하청업체들이 이제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또 만약에 닛산 로고 후속 모델을 수주 못하면요. 800명의 추가 해고를 해야 됩니다. 자승자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르노 삼성의 시가 이렇게까지 몰렸는데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자,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시고 뭐 하자는 노조입니까? 자,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노동조합이나 또 르노 회사 측 모두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회사 측에 우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노조가 수년간 르노 삼성의 그 흑자가 아주 많았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호봉제 받아들였고 임금 피켓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노동자들은 돌아오는 것은 건익 차원에서 너무 회사가 인색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성으로 나오는 것을 회사 측에서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노동자들에게 좀 더 같이 공생,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줘야 되는 거고 부산시장님이 한번 양자를 이렇게 초청해서 할 때 적극적으로 다 양보지심으로 응해주시면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자, 이건 좀 설명해 드려야 돼. 이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 KNN에서 이걸 논의하고 있지만 이건 중앙뉴스입니다. 네. 중앙에서 지금 다뤄지는 뉴스 정도로 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 협력사를 보게 되면요. 90개고 전체 매출이 1조 2천억입니다. 고용인원이 1만 2천입니다. 전국으로 보면 260개 사회에서 고용인원이 6만 5천입니다. 이렇게 큰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있는 회사가 50%의 물량이 없어지는 상황이 온 겁니다. 자, 르노 삼성이 지금까지 44차례 168시간이 부분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으로 피해 금액이 1조 원 이상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노 삼성이 부산에서 기여하고 있는 거는요. 매출 1위입니다. 수출액 비중 20%입니다. 제조업 고용 비용이 3%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자, 이 50%가 이제 물량이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공멸이거든요. 또 하나 짐을 지우겠습니다. 부산 경남도의 이 체력 비리가 줄줄 터지면서 부산 항보안공사, 부산시 체육회, 부산문화회관, 부산시설공단, 부산 경남개발공사, 창원 경륜공단 참여. 야, 이 단디 좀 해야 되는데. 예? 예, 제가 옛날 드라마 그 운명과 분노의 그 태회장으로 출연했으면 이럴 때 이랍니다. 이놈의 시기들 똑바로 아무리 주고 싶나? 팍 소리 팍 질러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부산의 뭐 많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사실 청년들한테 가장 큰 절망을 주는 것이 그겁니다. 나는 뭐 밤새고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했는데 백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뒷선 타가지고 내 자리 빼앗았다. 이런 거 드러나면 뭐 청년들 거의 죽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법률로서 이런 채용 비리가 저질러지지 못하도록 낸 법안이 있습니다. 채용 절차의 어떤 공정화를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안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부당한 행위가 개입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 법안이 환노위를 굉장히 어렵게 통과를 했는데 법사위에서 엎어졌어요. 사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던 법이 법사위에서 문구 수정 정도가 아니라 그 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면서 엎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서 국회는 정작 이런 부당한 채용 압력을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막 목소리만 내는 거예요. 채용 비리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하는 사람부터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람 명확하게 다 처리해야 된다. 두 번째, 채용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거 하지 않고 채용 비리에 대해서 막 떠들지 말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 최인 의원님 바라보시는 우리 청년 일자리나 부산시의 일자리, 채용 비리 문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뭐 채용 비리 문제는 지금 뭐 KT 채용 비리 의혹 뭐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에 대한 그 대책이나 또 특히 문제 이런 부분들은 장 의원님이 공감합니다. 저는 이제 대책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일자리 부분은 청년도 마찬가지고 중년도 마찬가지인데 제조업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주력 산업인 조선경기 빨리 활성화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 LNG 선박
빨리 수주 많이 하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 활성화돼야 되고.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일자리 중에 공무원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 정부가 충분히 2년 동안 투입을 했잖아요. 이 일자리 예산이 54조가 들어갔고 작년에 24조가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그럼 80조입니다. 80조를 일자리로 때려놓고도 안 되는 거를 그대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대목에서는 내가 장관한테 한 질문을 할게요.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에 본 예산의 5.4% 수준인 15조 6천억을 들여서 일자리 추경을 했습니다. 어떤 일자리 추경했죠? 그 뭐 청년들 일자리라든지 그거는요. 그 범 일자리 지원이 맞아요. 범 일자리라고 얘기하죠. 그거는요. 그런데 일을 만든 겁니다. 일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준 건 아니고요. 일을 만들어서 월급이 나오겠어요. 지금도 일을 만드는 거죠, 주가. 그런데 사람을 갖다가 고용하는, 정부가 사람 고용해서 일자리 만들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장님도 장재원 MB 정부 과거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틀렸어요. 과거 정부에서도 했던 것을 잘 개선하려는 것을 예. 자꾸 내노란불식으로 내로남불이 어떻게 내로남불 방법이 틀렸는데요? MB 정부 때 한 것을 이쯤에서 MB 정부 한 것도 공부 좀 하고 좀. 그러니까 우리 때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일자리 만들어야죠. 생각나는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해야 30조면 됐죠. 하태경 의원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자, 하 의원님 방금 그 조금 전에 르노 삼성하고 부산시 관계자 얘기를 들으셨을 건데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요. 노조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같이 고통을 분담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제도 안 좋아지고 회사도 안 좋아지는데 자기만 더 먹겠다. 이 완전 도둑놈 심보입니다. 노조가 좀 더 성숙한 노사 상생을 위한 노조가 돼야 되지. 지금 민노총을 비롯해서 이런 강성 노조들이 노사 공멸 노조, 대한민국 경제 망치는 노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솔직히 각성을 촉구하고 싶고요. 자, 부산시도 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부산시도 너무 무기력하게 있고 오거돈 시장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프로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추어 시장이라는 거죠.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은 결과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 생산적인 결과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무능력하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 이상도 아닌데요. 단순히 그 자동차 업종 2차, 3차 협력회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식당 그리고 이발소, 서비스업들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공동으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르노 삼성 노조가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어려울 때는 고통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다시 회사가 좋아지면 그때는 더 자기 몫을 더 당당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부산 시민들도 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잘 되면 그 결실을 또 같이 나누고 이런 좀 성숙한 선진적인 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스튜디오 자리 하나는 꼭 계속 비워 놓을 테니까 우리 두 분 의원님도 기다리는데. 의원은 왜 이렇게 특혜를 줘요? 퍼뜩 내려 있어. 하도 안 와가지고 하나. 퍼뜩 내려 있어. 감사합니다. 하태경 의원님도 잘하는데 두 분이랑 같이 이렇게 하시려면 진짜 힘드시겠어요. 자, 센 사람들의 소통 콘서트 센소콘 오늘도 부산 경남의 핫 이슈를 놓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래 말만 하고 그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4월 3일 이 보궐선거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뒤에서 불평하고 욕하지 마시고요. 직접 찾아가서 선거권을 딱 행사하는 게 이게 최고입니다. 창원, 성산, 통영, 고성 사시는 시청자 여러분 꼭 투표하러 가실 줄 믿고요. 저희는 더 세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지켜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